보테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태극 4장 윗도리를 배워보겠습니다. 동작의 시작, 손날맞기가 처음 나오는데요. 시작점, 그 다음에 과정, 끝점.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비품 목치기도 마찬가지죠. 새로 나오는 동작인데요. 시작점, 과정, 끝점. 자, 이런 동작 위주로 설명을 드릴 때 호흡과 꼬임을 같이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실 때 두 가지를 동시에 이해하시기가 좀 어렵다면 한 번 더 돌려서 보실 때 이번에는 정확성 위주로 시작, 과정, 끝점 위주로 보시고 또 한 번 보실 때는 또 이제 호흡이나 꼬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보신다면 이해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태극 4장은 태극 3장에 이어서 기술의 난이도가 좀 갑자기 좀 이렇게 많이 올라간 느낌이 있어요. 옆차기도 이어 옆차기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동작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연자 앞으로. 차렷, 경례. 4장 준비. 자, 먼저 손날맞기입니다. 자, 예비 하나. 자, 했을 때 이 막는 손은 높이는 한 명치선 높이 정도가 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이제 반대쪽 장골에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깨 부분이 많이 좀 경직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명치선 높이 정도에서 시작을 해주고요. 다음 이 보조선은 완전히 편 상태에서 팔꿈치를 힘을 살짝 빼면 자, 이렇게 살짝 굽혀지게 되죠. 그래서 손목이 어깨 높이 정도를 유지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막는 과정에서 반드시 도복을 스치듯이 해서 이렇게 어깨를 타고 올라갈 때 보조선은 이렇게 팔꿈치가 몸통에 가깝게 붙어오게 되죠. 그 다음에 손끝이 코끝을 스치듯이 해서 몸 가깝게 해서 몸끝선까지 해서 막을 때 그 다음에 팔꿈치, 손목 또는 팔목 순서대로 해서 명치 앞에서 멈춰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준비서기. 자, 구분 동작으로 합니다. 하나. 자, 그대로 막으세요. 둘. 자, 좋습니다. 다음 이어서 손끝 찌르기 동작인데요. 구분 동작. 하나. 자, 할 때 자, 이 손은 자, 이렇게 손을 좀 바르게 펴서 손끝이 머리끝 높이 정도까지 자연스럽게 올려주고 그 다음에 찌르는 손은 장골까지 이렇게 해서 뺐습니다. 이때 호흡은 흡 마시는 거죠. 그러면서 허리는 이렇게 최대한 뒤쪽으로 꼬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둘 찌릅니다. 셋. 자, 이때 이렇게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앞굽이 상태에서는 아랫도리와 윗도리 이렇게 30도 열리지만 이렇게 찌르는 동작을 했을 때는 이렇게 완전히 허리가 좀 더 그리고 가슴과 허리가 정면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열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동작입니다. 손날맞기 하나. 좋아요. 둘. 자, 기본 편에서도 설명드렸죠. 거든 손은 팔꿈치를 향해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밖으로 막았기 때문에 팔꿈치는 몸통에서 한 뼘 정도 유지를 하면 좋고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해서 몸 끝선에서 멈춰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손끝 찌르기입니다. 자, 예비 하나. 자, 할 때 이 손은 몸통을 제가 앞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했을 때 몸통 끝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바닥이 얼굴 높이 정도까지 자연스럽게 올릴 때 찌르는 손은 반대쪽 장골까지 이렇게 당겨주면 됩니다. 그리고 눌러 막는 거예요. 상대 공격을 눌러 막으면서 찌르는 기술이기 때문에 충분히 동작에 신축을 줘서
숨을 마실 때 자, 예비 동작 했죠? 그 다음에 후 내쉬다가 끝점에서는 숨을 멈추면서 찌르기를 완성시키면 되겠습니다. 둘, 셋. 자, 그래서 몸이 이렇게 열리지 않도록 옆에서 보시더라도 이렇게 되면 몸이 좀 열려 있는 것이 보이시죠? 그래서 반드시 이때는 손이 거들어졌기 때문에 정면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이어서 제비품 목치기. 예비 하나. 마찬가지. 이 얼굴 한 손날 얼굴 막는 손도 시작점은 명치선에서 시작을 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좀 많이 내렸었죠. 그 손을 명치선 높이를 유지하고요. 이때 목 치는 손은 손날이 귀 높이 정도를 유지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아래로 내리지 않도록. 그러면 아래로 내려온다면 이렇게 찌르는 형태로 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 높이는 귀 높이 정도 유지를 해서 막기와 치기를 딛기와 동시에 할 때 날렵한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둘. 자, 이때 그래서 허벅지가 이렇게 충분히 틀어줘야 하고요. 이 손은 주먹 하나 정도 유지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너무 깊게 들어간다든지 또는 아니면 이렇게 이마가 보여서 뭐 손목이 뒤로 젖혀진다든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손끝은 이렇게 45도 대각선을 향해서 보면 되고 이 목치기 한 손의 손끝은 코끝 높이 정도를 유지를 해서 하면 자연스럽게 동작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앞차고 바로 지르기 동작인데요. 앞차기를 할 때 손의 움직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손으로 중심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상태에서 찰 때 자연스럽게 몸통 쪽으로 주먹을 쥐면서 당겨줄 때 발차기는 앞으로 차고 접습니다. 하나. 좋아요. 근데 이제 손을 좀 너무 들면 어깨가 이렇게 경직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항상 찰 때도 시선은 정면을 보는 거예요. 앞차기 한다고 해서 이렇게 위를 지켜보면은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찰 때에 이렇게 오른발을 찬다고 해서 이렇게 턱이 움직인다든지 이런 것은 좋지 않죠. 그래서 항상 목과 시선은 반듯하게 해서 정면을 응시하고 그 다음 이어서 둘. 자, 이때 이제 숨 마시는 거예요. 흡 마셨죠? 최대한 앞으로 신축을 주려면 자, 이 정도까지 꼬임을 좀 줘야 될 겁니다. 자, 방금 전하고 지금 동작의 크기가 달라졌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한 듯이 이렇게 진행 방향을 보고 반듯하게 볼 수 있도록 지르게 합니다. 셋. 자, 좋아요. 다음, 자, 뒤로 한 걸음. 다음은 이어 옆차기입니다. 옆차고 첫 번째 앞서기를 딛는 것과 동시에 이제 이어서 옆차기를 하는데요. 구분 동작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옆차기 하나, 차고 접었죠. 이때 왼발을 찰 때는 왼 주먹이 이렇게 가슴 앞에서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뒤에 있는 손은 이제 그 주먹 바로 아래 이런 형태로. 옆차기를 할 때 두 손이 이렇게 열리게 되면 허리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중심도 잘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열리게 되면 축발도 다 틀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손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슴 앞에 모을 때 왼발을 찰 때는 왼 주먹이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형태는 좋지 않아요. 어깨가 들리죠? 그래서 이렇게 주먹을 밖으로 튼 형태로 해서 모아주면 어깨와 팔꿈치는 편안한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허리를 이용해서 옆차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앞서기로 내려딛죠. 둘. 자, 딛는 동시에 옆차기를 합니다. 하나. 자, 이때도 마찬가지 오른발을 찰 때는 오른 주먹이 위에 있었어요. 가슴 앞에서. 그래서 이 모양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차고 접을 때 이제 손은 예비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내려딛기 하죠. 자, 그래서 발 닿을 때, 발끝이 닿을 때, 자, 허리는 이렇게 꼬임이 들어갔었고요. 자, 막습니다. 둘. 그리고 항상 막는 손은 몸끝선까지. 그래서 여기서 멈추면 동작이 완성이 되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해서 동작을 완성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시선은 항상 진행 방향을 보고 반드시 볼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바깥 맞기입니다. 자, 하나. 좋아요. 자, 이 바깥 맞기 할 때도 장구로서 시작하지 않고 팔꿈치 아래에서 자연스럽게 모아진 상태에서 반드시 두 팔을 스쳐서 어깨까지, 그 다음 가면 주먹 끝은 턱 끝 정도를 유지하겠죠. 그 다음 몸끝선에서 멈춰주게 됩니다. 둘. 자, 마찬가지 밖으로 막았죠. 그래서 몸통에서 팔꿈치는 한 뼘 정도 유지하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맞게 되면 너무 동작이 작죠. 그래서 이렇게 한 뼘 정도 유지하고, 그리고 두 손의 힘과 아랫배의 힘을 항상 같은 힘을 유지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호흡의 길이와 동작의 크기를 일치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어서 앞차고 몸통 안 맞기, 차고 접기 하나. 자, 했을 때도 자연스럽게 두 손은 가슴 앞, 몸 앞에서 모아졌어요. 그다음 예비 둘 할 때 이제 숨 마시면서 허리가 틀어지죠. 그리고 뒷기와 맞기를 동시에 합니다. 셋. 네. 다음 하나. 마찬가지 이렇게 막는 팔이 팔꿈치 앞에서. 자, 이렇게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면 중간 과정 이게 몸통이 비죠. 예, 그래서 허점도 노출이 되고 어깨도 이렇게 들리고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깨와 팔꿈치를 편안한 상태 유지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두 팔이 모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바로 막지 않도록 반드시 두 팔을 스쳐서 어깨까지 가면 그 다음에는 주먹 끝이 턱 끝을 자연스럽게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몸통 끝선에서 멈추죠. 둘. 그리고 이 보조선을 항상 강하게 붙여주고 윗도리는 45도, 자세는 90도 이렇게 각도를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앞차고 몸통 안 맞기 하나. 자, 손 모아졌어요. 둘. 자, 할 때 두 손도 높이를 좀 가능하면 이렇게 균등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막은 과정에서 이렇게 간혹 이런 경우들을 좀 많이 보게 되거든요. 좀 많이 불안해 보이죠? 이 정도 유지하시고 막습니다. 셋. 좋아요. 다음 제비품 목치기입니다. 예비 하나. 자, 마찬가지 명치선에서 시작하고요. 치는 손의 높이는 귀 높이 정도 유지해서 뒷기와 맞고 치기를 동시에 날렵한 모양으로 합니다. 둘. 좋아요. 다음 이어서 앞차고 등주먹 앞치기입니다. 구분 동작 하나. 차고 무릎을 접을 때 손이 이렇게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치기는 항상 안에서 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겨드랑이 안에서 모아지게 되면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형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슴, 턱 끝, 인중 앞으로 갈 수 있도록 합니다. 치기까지 연결. 둘. 좋아요. 그래서 등주먹 앞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손목이 안으로 굽혀진다든지 쳤을 때 이런 형태가 되면 목표점을 벗어나죠. 그래서 가슴, 턱 끝 이렇게 인중 앞에서 멈춰질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동작인데요. 자, 몸통 맞고 바로 지르기입니다. 예비 하나. 자, 뒷기와 맞기를 동시에 하죠. 둘. 지르기까지. 네, 좋습니다. 자, 여기서 맞고 그 다음에 이 동작을 뭐 틀어야 됩니까? 뭐 풀어야 됩니까? 뭐 이런 그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여기서 막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호흡과 함께 이렇게 신축이 들어가게 되면 자, 이 정도 돼요. 한 반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틀었다 지른다 이런 것도 좀 동작이 좋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동작들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다음 하나. 자,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지른 손을 어떻게 움직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팔을 이제 크게 휘두르게 되면 이 원심력 때문에 중심 유지하는 것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팔을 몸통 가깝게 좀 붙여서 움직이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좋습니다. 자, 이어서 몸통 맞고 두 번 지르기. 예비 하나. 자, 마찬가지 이렇게 몸통 가까이 해서 예비 동작을 했어요. 둘. 자, 마지막 동작입니다. 하나,
둘. 아! 좋습니다. 바로 쉬어. 자, 차렷 경례. 시연자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태극 사장 윗돌이 살펴봤는데요. 그 예전에 품새를 배우셨거나 하신 분들은 왜 동작의 시작점이 이렇게 다르지라고 그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본편에서도 제가 이제 얼굴 막기를 설명드릴 때 장골에서 시작점이 아니라 팔꿈치. 기억나시죠? 손날 막기도 막는 손은 명치선 높이 설명드렸고, 바깥 막기도 자, 반대쪽 장골이 아니라 자, 팔꿈치 아래에서 시작한다라고 설명드린 것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그러한 원칙들은 왜 그렇게 바뀌었어가 아니고 태권도 동작을 이제 연구하는 과정에서 자, 이게 이제 과거의 동작은 이렇게 시작점을 여기다 두긴 했지만 허리나 어깨가 전체가 몸이 불편함을 느낀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은 자연스럽게 몸통 앞에서 이런 형태로 모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 이런 형태로 막지 않고 바깥 막는 동작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태극 사장에서 특히 여기서 몸통을 스치듯이 해서 몸 가까이 해서 막으면 오히려 본 동작은 부드러운 가운데서 해도 동작을 크게 그리고 큰 힘을 쓸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각도를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았을 때 이렇게 팔꿈치가 들리거나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첫 동작이죠. 찌르기 했을 때 마찬가지 상체가 이렇게 열리지 않고 이렇게 손이 거들어진 경우에는 이렇게 자 정면을 보고 허리 가슴 틀어서 자 이렇게 받쳐서 찌르는데 자 이렇게 굽혀서 보면 팔꿈치의 끝 부분과 이 등주먹 부분에 여기 그 두 번째 가운데 손가락 사이에 이렇게 가운데 폭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렇게 맞대고 있으면 가장 적정한 그 위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이 이렇게 떨어지거나 찔렀을 때 이렇게 뒤로 당기거나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손목이 꺾이거나 이게 손끝에 닿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찌르고 봤을 때는 손끝이 여러분들 보이시는 것처럼 팔꿈치 밖으로 이렇게 살짝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손목이 이렇게 젖혀지지 않도록 해서 엄손끝을 최대한 뒤로 당겨줘야 손끝에 힘이 이렇게 집중을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찌르기를 하는데 자 옆모습으로 보게 되면 지금 손끝이 살짝 나와 있는 부분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고 손끝이 아래를 향하지 않도록 이런 형태. 그래서 어깨와 팔꿈치를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동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비품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오는데요. 이제 제비라는 새를 연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제비라는 새는 이 공중선회를 아주 잘 하죠. 그래서 이 그 제비라는 새의 그 모양새를 잘 살펴보면 꼬리가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새는 이렇게 꼬리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특이하게 이제 그 제비라는 새는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겹쳐진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공중제비하는 그런 날렵한 모양과 비슷하다. 그래서 이러한 모양을 제비품이다라고 이름이 지어지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 옆차기하는 과정에서 차고 내려딛는 과정입니다. 차고 그냥 이렇게 열어서 딛게 되면 중심도 좀 더 풀리고요. 허리 힘도 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옆차기를 하고 다시 이런 형태로 그래서 발끝이 닿을 때 지지발이 같이 틀어질 수 있도록 해주면 힘과 균형도 그대로 잘 유지해서 딛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태극 사장 윗돌이 살펴봤는데요. 자, 한 번만 보고 그냥 지나가면 또 그냥 잊어버리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과정, 시작 과정, 끝점, 그 다음에 호흡, 흡,
마실 때 허리 꼬임, 그 다음에 막는 본 동작에서 몸 가까이 동작을 하면서 허리가 풀어지는 과정. 그래서 호흡은 흡 마시고 후 흡. 그 다음에 또 흡 마시고 후 흡. 이런 루틴, 호흡의 루틴과 동작의 크기 이런 것들을 일치시켜서 그 수련을 하시다 보면 또 그 태극 사장의 또 그 색다른 재미를 느끼시면서 수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태극 사장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